야, 술 한 잔 올리라는데? 그렇게 싫어? 그럼 내가 따라줄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친구의 머리 위로 차가운 소주를 쏟아부었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죠. 40년 전 학교 일진이었던 그 남자와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실 책상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박진수는 두툼한 수사보고서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5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33년의 경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지금 손에 쥔 이 파일만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건 없었습니다. MH홀딩스 분식회계 사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상장 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분식회계 그리고 공무원 뇌물 공여까지 얽혀 있었죠.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관자놀이를 주물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사건 자체도 복잡했지만 무엇보다 피의자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장무현, MH홀딩스 대표이자 회장.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경님, 우편물입니다. 후배 형사가 건넨 봉투를 받아든 진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초대장이었어요. 금박으로 인쇄된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청솔중학교 1985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진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985년 졸업 이후 처음 여는 대규모 동창회였죠. 초대장을 펼치자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진수의 시선이 한 이름에 못 박혔습니다. 장무현 MH홀딩스 대표이사.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 악몽 같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이름 속 자만으로도 15살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죠. 1982년 봄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장무현. 그는 반의 제왕이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체구의 주먹 한 번이면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주눅 들게 만드는 아이였죠. 그의 눈빛 한 번에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그가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 다음은 뺨이었으니까요. 특히 점심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장무현과 그의 패거리 넷이 교실 뒤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다른 학생들은 주눅든 채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니, 꺼낼 엄두조차 못 냈죠. 야, 오늘 누가 반찬 괜찮은 거 싸왔나? 장무현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면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눈독 들인 아이들의 도시락을 빼앗았으니까요. 김진우, 내 엄마가 만든 잡채 맛있더라. 이리네. 박진수, 너 우유 안 가져왔어?
매점 가서 하나 사와. 빨리. 거역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최성훈이라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무연아. 나도 배고파서. 그 순간 장무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최성훈의 도시락을 낚아챘고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성훈이의 머리 위에 뒤집어 버렸어요.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반찬이 교복에 묻었죠. 교실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고 최성훈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구도 거들지 못했어요. 거들었다가는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될 테니까요. 진수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분노를 삭혀야 했어요.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죠. 그날 밤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런 놈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그 다짐이 진수를 경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2살에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했고 30년 넘게 현장에서 뛰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했죠. 특히 경제범죄수사대로 옮긴 뒤에는 권력과 돈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을 추적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이름. 장무현. 진수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MH홀딩스 수사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에는 장무현의 최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게 웃는 모습. 중학생 때 그 오만한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전하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십억 원대 재산, 상장 기업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범죄의 실체, 분식회계로 주가를 조작하고 협력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세금을 탈루한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진수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어요. 장무현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진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 이거군. 진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베테랑 수사관의 표정이었죠. 그는 즉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작전 하나 짤 거야. 장무현 건이야. 총경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동창회에 가려고. 아마 술자리가 될 텐데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거든. 호텔 CCTV 협조 요청하고 내가 녹음할 수 있게 장비 준비해둬. 소형으로.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동대도 대기시켜.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알겠습니다, 총경님. 전화를 끊은 진수는 다시 한번 초대장을 응시했습니다. 장무현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40년 전 그 악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머리에 쏟아지던 우유의 차가운 감촉, 교실을 가득 채웠던 비웃음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33년 경력의 경제범죄수사대 총경이었고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수사관이었죠. 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40년 만이네, 무연아. 이번엔 내가 책상 밑에서 주먹 쥐는 차례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40년 전 그 악몽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진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향한 냉철한 결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정의의 심판. 진수는 코트를 걸치며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 속 장무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곧 만나. 1982년 4월 청솔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은 봄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지만 교실 안은 언제나 냉기가 감돌았어요. 그 냉기의 중심에는 장무연이 있었죠. 15살 박진수는 매일 아침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교복 주머니 속 손은 늘 땀으로 축축했어요. 교실 문을 열기 전 항상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기기를, 장무연의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바람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만 되면요. 교실 뒤편 창가 자리. 그곳은 장무연과 그의 친구들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의 자리였습니다. 넷은 늘 책상을 붙여놓고 앉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왕처럼 군림했어요. 아니,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죠. 12시 30분.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누구도 소리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무연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진수도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작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어요. 야, 오늘 반찬 괜찮은 놈 누구야? 장무연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교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더 숙이고 도시락 뚜껑을 살짝만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헛된 희망이었죠. 장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요.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학생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진우, 너 못 싸웠어? 앞줄에 앉은 진우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잡채? 어제도 맛있더라. 이리 내봐. 하지만 무연아, 나도. 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무연의 손이 번쩍 뻗어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낚아챈 거였죠.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항의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어요. 박진수, 넌?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고개를 들자 장무연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계란말이. 그냥 먹어. 근데 우유는 있지? 아직 안 샀어. 장무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진수의 어깨를 탁 쳤어요. 그리 세지 않은 힘이었지만 진수에게는 바위가 떨어진 것 같았죠. 그럼 지금 사와. 매점 가서 바나나 맛 우유 4개. 뛰어가. 응. 진수는 도시락을 책상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실을 나서는 그의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매점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천천히 갈 수는 없었어요.
늦으면 또 맞으니까요. 바나나 맛 우유 4개를 사서 다시 교실로 뛰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교실 문을 열자 장무현과 친구들이 이미 여러 학생들의 도시락을 모아놓고 먹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잡채, 성민이의 불고기, 수진이의 떡갈비. 다른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빵 한 조각이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늦었네. 빨리 안 가져와.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장무현은 빨대를 꽂아 우유를 쭉쭉 빨아들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바나나 맛이 최고야. 너도 한 개 살 걸 그랬어?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식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계란말이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버텨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최성훈이라는 친구가 용기를 냈습니다. 성훈이는 작고 마른 체구의 아이였어요.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날따라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 유난히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성훈이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야, 최성훈. 너 오늘 뭐 싸왔어? 장무현이 다가왔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기 무현아. 오늘은 내가 좀 배가 고파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감히 장무현에게 거절의 뜻을 비쳤으니까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속으로 외쳤죠. 장무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뭐, 내가 배고프다고? 미안해. 하지만,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순간이었습니다. 장무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성훈이의 도시락을 낚아챘어요. 뚜껑을 확 열더니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밥 위에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작은 햄이 놓여 있었죠. 별거 없네. 그리고 장무현은 그 도시락을 성훈이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현아, 제발. 성훈이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장무현은 차갑게 웃으며 도시락을 뒤집어 버렸어요. 싹. 밥알이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얼굴에 붙었고 김치가 교복깃에 걸렸어요. 하얀 쌀밥이 어깨와 등으로 흘러내렸죠. 교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훈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죠. 울면 더 맞을 테니까요. 다음부턴 말 잘 들어. 알았지? 장무현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본 것처럼요. 진수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이 분노를, 이 무력감을 견딜 수 있었죠. 성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밥알을 털어냈습니다. 교복에 묻은 반찬을 닦아냈어요.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냄새를 맡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죠. 그날 이후 아무도 감히 장무현에게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은 자동으로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선생님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장무현의 형이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진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하고 창피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린 진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반드시 벌주겠다고요. 그 다짐이 진수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수의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6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수사팀원들을 바라봤어요. 김태현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수사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모두들 집중해 주세요. 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33년 경찰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장무연의 사진을 붙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진수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오만함이 보였죠. 이 사람이 장무연 MH홀딩스 대표입니다. 우리가 6개월째 추적하고 있는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회의는 달랐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회계장부 조작. 매출을 200억 원 부풀렸고 부채는 300억 원 축소했습니다. 둘째,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죠. 셋째, 공무원 뇌물 공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태현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경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부족하죠. 장무연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적 증거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계 담당 이사와 재무팀장은 이미 자백했지만 모두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만 진술할 뿐 녹음이나 문서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죠. 장무연은 교묘하게 구두로만 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작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수는 책상 위에 크림색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청솔중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 이 자리에 장무연도 참석합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죠. 술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면 방심하죠.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교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자신이 사냥꾼이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동창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녹음하겠습니다. 총경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젊은 수사관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험할 것 없습니다. 같은 반 동창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다만 만약을 대비해 여러분들이 호텔 주변에 대기해 주세요. 진수는 서랍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였어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최신형이라 음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법정 증거로 쓰기에 충분하죠. 김 팀장이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총경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십니까? 진수는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은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읽어낸 거였죠. 물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진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40년 전
저는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빼앗기고 심부름을 강요당했죠. 제 친구는 머리에 밥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언제나 냉철하고 공정했던 총경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이 작전을 제안하는 건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예전엔 주먹으로,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저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법을 어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말이죠.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경님. 지원하겠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팀원들의 신뢰,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세부 계획을 짜겠습니다. 진수는 화이트보드에 호텔 약도를 그렸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그랜드 서울호텔 3층 연회장입니다. 김 팀장님은 호텔 지배인과 접촉해서 CCTV 협조를 받아주세요. 연회장 내부와 복도, 로비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수사관과 최 수사관은 호텔 1층 로비에서 대기하세요. 평상복 착용하고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신호 보내면 즉시 올라올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네, 총경님. 이 수사관과 정 수사관은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차량 대기. 만약 장무연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나가려 하면 음주운전으로라도 잡아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강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강 수사관은 영장 준비해 주세요. 긴급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모두요. 제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집행할 겁니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총경님. 모든 지시가 끝났습니다. 진수는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믿음직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제 마지막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할 생각입니다. 33년 제 경찰 생활의 마지막을 이 사건으로 장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장무연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팀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총경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 팀장의 말에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85년 졸업사진. 까까머리를 한 학생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었죠. 진수는 사진 속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뒷줄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마른 소년.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앞줄 중앙에는 장무연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죠. 40년이 지났어.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고. 진수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했죠. 토요일까지 이틀. 진수는 그 이틀 동안 장무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습관, 말투, 자주 쓰는 표현들.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유도해야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어요. 대화 시나리오, 예상 질문, 유도 방법들.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 진수는 집에 돌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살의 얼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이마에는 주름이 패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 소년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준비됐어. 진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거였어요. 40년 묵은 상처와 6개월간의 수사와 그리고 정의. 모든 게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진수는 양복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내일 입고 갈 옷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방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교실이 떠올랐어요. 장무연의 비웃음 소리, 친구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벽 4시 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오늘이야.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서울호텔 3층 연회장 입구에 진수가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죠. 연회장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50 중반의 나이, 한때 같은 교실에서 책상을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었죠. 진수야.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우였어요. 40년 전 잡채 도시락을 빼앗기던 그 친구. 이제는 중년의 배가 나온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진우야, 오랜만이다. 진수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진우의 손은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죠. 야, 내가 온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 미안해.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못했네. 그래,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그냥 회사 다녀. 중소기업.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경찰청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최성훈도 있었습니다. 40년 전 머리에 밥을 뒤집어 썼던 그 친구. 이제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중년이 되어 있었죠. 진수야, 오랜만이야. 성훈아, 잘 지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의 기억을요. 그래 뭐, 살만해.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 장무연이 있었습니다. 회색 체크무늬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헤어젤로 말끔하게 넘긴 머리,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다들 왔네. 장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그의 뒤로는 3명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김태식, 이승호, 박민철. 40년 전 그의 패거리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죠. 오, 진우 왔네. 잘 지냈어? 장무현은 김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제스처였지만 진우는 움찔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잘 지냈어. 그래. 뭐하고 지내?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중소기업? 아, 그래.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장무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나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거였죠.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진수를 발견했어요. 박진수? 장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죠. 야, 진수야. 얼마만이야, 이게. 장무현은 큰 걸음으로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죠. 오랜만이야, 무연아. 야, 너 뭐하고 지내? 어디 다녀? 회사 다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무슨 회사? 중소기업. 별거 아니야. 진수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죠. 중소기업? 나도 회사 경영하는데 힘들지 뭐. 근데 나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상장사야, 상장사. MH홀딩스 알지? 직원이 300명 넘어. 올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1,000억이야, 1,000억. 장무현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죠. 축하해. 진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장무현을 더 자극했죠. 야,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 월급이 얼마야? 한 400? 500? 그냥 먹고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나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사는데. 작년에 배당금만 50억 받았어. 올해는 70억 받을 것 같아. 장무현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표정이었어요. 진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 대단하네. 진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40년 전 그때처럼요. 야, 근데 기억나? 중학교 때 장무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죠. 넌 맨날 내 심부름했잖아. 우유 사오고 도시락 가져오고. 하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장무현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죠. 야, 그때 재미있었어. 너희들 도시락 빼앗아 먹고. 특히 최성훈이 내가 제일 웃겼어. 머리에 밥 엎어졌을 때 표정 기억나? 하하하. 장무현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어요.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죠. 최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진우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진수는 장무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죠. 무연아, 그만하자. 다들 불편해하잖아. 뭐? 불편? 야, 옛날 얘기하는 건데 뭐가 불편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장무현은 오히려 더 신나했습니다. 그는 진수의 어깨를 탁탁 쳤어요. 야, 진수야. 너 아직도 나한테 앙금 있어? 아직도?
중학교 때 일 가지고 앙금은 없어.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옳지 않아? 야, 그게 뭐가 옳지 않아? 그냥 애들끼리 장난친 거지. 요즘 말로 뭐더라, 일진? 맞아, 나 일진이었어. 그게 뭐 어때서? 장무현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왕이었거든. 다들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 지금도 그래. 회사에서도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요리를 날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무현과 그의 친구들만 시끄럽게 떠들었죠. 야, 술 마시자. 오늘은 40년 만에 동창회인데. 장무현이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어요. 자,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돌기 시작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장무현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진수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그는 장무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분이 좋았는지 장무현은 순식간에 소주잔을 여러 잔 비우더니 입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제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 진수야. 너 중소기업 다니면 힘들지? 요즘 경기도 안 좋던데.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다고? 하? 나는 버티는 게 아니라 벌어. 알아? 올해만 세금을 얼마나 냈는 줄 알아? 장무현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말을 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요.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연회장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지고 얼굴들이 붉어졌어요. 특히 장무현은 이미 소주 3병을 비우고 있었죠. 야, 다들 잠 비워.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지. 장무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에 앉은 김태식이 소주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어요. 장무현은 단숨에 들이켰죠. 진수는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잔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마시는 척하며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했죠. 가방 속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연아, 너 회사 크다며? 직원이 300명이라고? 이승우가 물었습니다. 아첨하는 투였어요. 장무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300명. 올해 신입사원만 50명 뽑았어. 내년엔 더 뽑을 거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머리를 쓰는 거지, 뭐. 사업은 머리 싸움이야. 장무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입이 더 가벼워졌어요. 특히 세금 같은 거. 그거 잘 처리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장무현의 말을 들었죠. 세금을 잘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김진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장무현은 빙그레 웃었어요. 야, 그걸 몰라? 회계를 돌리는 거지.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고 그럼 세금이 확 줄어들어. 그게 괜찮은 거야? 괜찮고 말고 다들 하는 거야. 안 하는 놈이 바보지.
내가 올해만 얼마나 아꼈는 줄 알아? 장무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하지만 술 때문에 낮춘다는 게 여전히 큰 소리였죠. 100억? 100억을 아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진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100억이나? 어떻게? 박민철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야, 그게 비법인데 여기서 다 말해? 하하. 장무현은 웃었지만 술이 더 들어간 탓에 입이 근질거렸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거렸죠. 뭐, 너희들이야 모르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간단해. 회계장부를 2개 만드는 거야. 진짜랑 가짜. 세무서에는 가짜를 보여주고.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우리 회계팀장이 능력자거든.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줘. 내가 지시만 하면 뚝딱이야. 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내가 지시만 하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장무현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었죠.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연아, 그런 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장무현은 진수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큰일? 야, 누가 알겠어? 세무조사 나와도 괜찮아. 그거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 그래, 돈. 세무 공무원들한테 좀 쥐어주면 알아서 조용히 넘어가. 작년에도 그랬어. 세무조사 나왔는데 담당자한테 5천만 원 줬더니 조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하하.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불편해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범죄 고백이었으니까요. 최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죠. 진수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탈세, 회계 조작, 그리고 뇌물 공여까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대단하네, 무연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장을 하는 거구나. 진수는 일부러 칭찬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장무현을 더 우쭐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나는 머리가 좋아. 중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선생님들도 내 말 잘 들었어. 다들 나를 무서워했거든. 장무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억제되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도시락 먹고 싶으면 빼앗고, 심부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그는 진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진수야. 너도 기억하지? 맨날 내 우유 사다 주고, 매점 심부름하고. 넌 진짜 말 잘 들었어. 진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4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매점을 뛰어가던 소년.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기억해. 다 기억하고 있어.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무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이 났죠. 하하. 그치? 그때가 좋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내가 왕이거든. 직원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해. 안 따르면 잘리는 거지. 간단해. 너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 갑자기 최성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 장무현이 성훈을 돌아봤습니다. 남 괴롭히고 법 어기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장무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야, 최성훈.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너는 뭔데?
너나 잘 살아. 조그맣게 회사 다니면서 장무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술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됐어요. 적어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 성운의 말에 장무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뭐, 떳떳하게?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무연아, 진정해. 김태식이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장무연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아니, 이 새끼가 40년 전에 밥 엎어졌던 놈이 감히 나한테 떳떳하게 살라고? 웃기지 마.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진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연아, 이제 그만하자. 너무 취했어. 뭐, 내가 취했어? 난 안 취했어. 너희들이 문제야. 다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잖아. 내가 잘 되니까. 장무연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흔들흔들 걸으며 진수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박진수. 넌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지? 불쌍해. 나는 사장이야. 알겠어? 사장. 진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래, 내가 사장이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세금도 안 내고 공무원도 매수하고 다 되는 거야. 장무연은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술과 흥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진수는 가슴속 녹음기를 의식했습니다. 모든 게 담기고 있었어요. 장무연의 자백, 범죄 고백, 모든 것이요. 무연아, 앉아. 술 그만 마시고. 김진우가 일어나 장무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무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들 나는 괜찮아. 그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소주잔들이 쓰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울렸죠. 진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45분.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무연은 여전히 중얼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제 불능이었으니까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나와 휴대폰을 꺼냈죠. 김태현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대기하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진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요. 그는 다시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죠. 진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수가 연회장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장무연은 4번째 소주병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붉게 익어 있었어요. 눈빛은 흐릿했고 말투는 흐느적거렸죠. 야, 다들 마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죽어? 장무연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불편함과 창피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죠. 야, 박진수. 갑자기 장무연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죠.
왜?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무현은 그의 앞에 섰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 진짜 중소기업 다녀? 어디? 그냥 회사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하.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중요하지 않은 살. 중요하지 않은 일. 장무현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야, 근데 기억나? 중학교 때 너 진짜 잘 따랐어. 내가 우유 사오라면 뛰어갔잖아. 하하. 기억해.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엇이요. 그치? 그때가 좋았지? 나는 좋았어. 너희들 도시락 빼앗아 먹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고 완전 최고였어. 장무현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김진우는 고개를 돌렸고 최성우는 주먹을 쥐고 있었죠. 무연아, 그만하자.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왜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지금 취했어. 그만하고 앉아. 취했어? 난 안 취했어. 장무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너 같은 월급쟁이 주제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김태식과 이승호가 장무현을 말리려 했죠. 무연아, 나 이러지 마. 하지만 장무현은 듣지 않았습니다. 술과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야, 박진수. 너 예전에 내 똘만이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진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힘은 전혀 들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무연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하하. 웃기네. 장무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거의 가득 차 있는 병이었죠. 야, 내가 나한테 한 잔 올려봐. 옛날처럼. 사장님께. 싫어. 진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장무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싫다고? 이 새끼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무현이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진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소주가 진수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정장을 적시며 쏟아졌어요. 소주 냄새가 진동했죠.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진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주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정장이 흠뻑 젖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청솔 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점심시간. 장무현이 우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었던 그날. 차가운 우유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던 그 감촉.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했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소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을 꺼내 머리를 닦았어요. 하나하나 천천히 침착하게요. 장무현은 빈 병을 들고 서서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하. 야, 너 꼴 좀 봐. 똑같네. 중학교 때랑.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진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수는 젖은 손수건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죠. 무연아.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어요. 뭐? 장무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40년 전 너는 나한테 우유를 부었어. 친구들 도시락을 빼앗았고 최성훈이 머리에 밥을 엎었지. 진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장무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어린 학생이었고 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 왜 꺼내? 장무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진수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 글자들이 연회장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어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박진수.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무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죠. 뭐야? 경찰? 너가? 그래, 나야. 33년 경력의 경제범죄수사대 총경.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너, 장무현. 나는 지난 6개월간 너를 수사해왔어. MH홀딩스 분식회계, 탈세, 공무원 뇌물공여.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장무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거짓말이지? 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진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한 모든 말 다 녹음됐어. 회계장부 2개 만들었다는 것, 세무 공무원한테 5천만 원 뇌물 줬다는 것, 100억 원 세금 탈루했다는 것. 내 입으로 다 자백했어. 장무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술 마시고 한 소리야.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야.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 모두 경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김 팀장, 영장 준비됐죠? 네, 총경님.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김태현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무현은 그 서류를 보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함정? 장무현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무현, 당신을 조세포탈, 분식회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팀장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어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장무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장무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진수야, 제발. 우리 친구잖아. 동창이잖아. 장무현이 애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어요. 진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40년 전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저 심부름꾼이었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나는 경찰이야. 그리고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게 일이지.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머리에 소주를 부은 순간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그 시간이야. 수사관들이 장무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에는 침묵만 남았어요. 진수는 젖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소주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진수야, 내가 경찰이었구나. 총경까지. 미안해, 말 안 해서.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어. 최성훈도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진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40년 전 그날을 위해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장무현이 끌려나간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소주에 젖은 정장을 입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술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총경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이제야 실감 나는 거였죠.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증거 능력 충분합니다. 수고했어요. 나머지 팀원들도 고생했다고 전해주세요. 김 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동창들만 남았어요. 모두 말을 잃고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한 거야.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피로였죠. 최성훈이 다가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얼굴 좀 닦아. 소주 냄새가 심해. 고마워. 진수는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뺨을 스쳤어요. 진수야, 너 40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거야?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한 건 아니야. 다만 잊지 않았을 뿐이지. 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일들이 나를 경찰로 만들었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잡고 싶었거든.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됐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장무현을 수사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 6개월 전 MH홀딩스 분식회계 사건이 우리 팀에 넘어왔을 때 대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지. 그 이름이 바로 그 놈이더라고. 그래서 직접 수사를 맡은 거야? 응. 처음엔 감정 때문에 망설였어. 하지만 증거를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 이 사람은 40년 전에도 나쁜 놈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진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야. 예전엔 주먹으로, 지금은 돈과 권력으로. 본질은 똑같아. 동창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동창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 그가 직접 범죄를 자백하는 증거가.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긴 거구나. 맞아. 만약 내가 경찰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거야.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방심해.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그때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무현은 이제 어떻게 돼? 구속될 거야. 증거가 충분하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분식회계, 탈세, 뇌물공여. 모두 중범죄야. 실형은 확실하고 아마 5년에서 10년은 받을 거야.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 무게가 실감났어요. 회사는 상장 폐지될 거야. 주가는 이미 폭락했을 거고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 거야. MH홀딩스는 무너질 거야. 진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야.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최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네. 그래, 인과응보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은 거지. 남을 괴롭히고 법을 어기고 약자를 짓밟으면서 산 대가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젖은 정장이 몸에 들러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나 이제 가봐야겠어. 뒷정리할 게 많아. 진수야. 김진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4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걸 내려놓은 거야.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동창들이 하나둘 일어나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수는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연회장을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경님, 장무현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상태는? 술이 깨면서 현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고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내일 아침 검찰에 송치하세요. 구속영장 청구도 바로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진수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 말의 서울,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심 한가운데였지만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차에 올라탄 진수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무연의 오만한 얼굴, 소주를 머리에 부었던 순간, 명함을 내밀었을 때 그의 창백한 표정, 수갑이 채워지던 소리, 그리고 40년 전 어린 소년이었던 자신,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던 그 소년. 해냈어.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40년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내려놓은 안도감이었어요. 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차를 출발시키기 전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1985년 졸업사진. 까까머리를 한 소년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뒷줄 구석, 불안한 눈빛의 작은 소년. 그게 자신이었어요. 고생했어. 진수는 사진 속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빌딩의 불빛들, 거리의 가로등들,
차들의 헤드라이트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진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그리고 왜 옷이 젖었어요? 아내는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말해줄게.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거든요. 샤워하고 올게. 진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주 냄새가 씻겨 내려갔죠. 그는 샤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국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온다는 것을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진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55살의 얼굴. 주름이 패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잘했어.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진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뒤척임도 없었죠.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은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 애썼어요. 검찰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보도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MH홀딩스 장무현 대표를 분식회계,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했어요. 장 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200억 원의 매출을 부풀렸고 300억 원의 부채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건 특종이었죠.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할 예정이며 회사 자산에 대한 압류도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일부는 인정했으나 일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있어 유죄 판결은 확실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장 씨가 직접 범행을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경찰이 확보했으며 법정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상장사 MH홀딩스 대표 장무현 1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중견기업 총수의 추락, 탈세와 뇌물로 얼룩진 경영, MH홀딩스 주가 폭락, 투자자들 패닉. TV 화면에는 장무현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게 걸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증권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MH홀딩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어요.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쏟아졌죠. 팔아요. 전량 매도. 손절이라도 해야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패닉이었어요. 오전 1시간 만에 주가는 30% 폭락했죠. MH홀딩스 본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어요. 우리 회사 이제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중역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죠.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비상경 영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표 권한 대행을 선임하고요. 전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문제는 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처들도 외상 대금 즉시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장 200억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이번 달 급여도 못 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억.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상장 폐지는 확실합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미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분식회계가 확정되면 즉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한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명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MH홀딩스 상장 폐지 위기, 투자자 소송 준비, 직원 300명 일자리 위태, 대규모 정리해고 예상. 진수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MH홀딩스 본사 앞에 모인 직원들이 비쳤어요. 불안한 표정들이었죠. 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총경님, 장무현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투자자와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팀장이 나가고 진수는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한 투자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은퇴 자금 5천만 원을 MH홀딩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반토막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장무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죠. 다음 날 진수는 서울구치소로 장무현을 면담하러 갔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장무현이 나타났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전화기를 들자 장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왜 왔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죠.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싶었어. 장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너한테. 그리고 모두한테. 장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300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어.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고 다 내 잘못이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어요. 40년 전에도 미안했어. 너희들을 괴롭힌 것.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남을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고 법을 어기면서. 그게 너였어. 장무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이제 어떻게 돼? 10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회사는 무너질 거고 재산은 압류될 거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지.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아무도 너한테 범죄를 강요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장무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면회실에 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뒤돌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동정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슬픔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슬픔이었죠. 구치소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진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MH홀딩스 오늘 주주총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결정. 사실상 파산 수순. 진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 사건도 이제 마무리 단계였죠.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어요.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한 사람의 몰락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었죠.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었어요. 법은 지켜져야 하고 범죄는 처벌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평화였어요. 정의는 때로 가혹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진수는 그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었어요. 2026년 2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 제3수용동 장무현은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 고급 양복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수복이 전부였죠. 벽에는 날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줄 하나하나가 하루를 의미했어요. 3달 반. 그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었죠. 오전 7시. 기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장무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각방 정리. 3분 안에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무현은 서둘러 이불을 개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비서가 모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죠. 세면장으로 걸어가는 장무현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어깨를 일부러 부딪혔고 어떤 이는 비웃는 눈빛을 보냈죠. 야, 사장님. 아침 세수 잘하셨어요? 한 젊은 수감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장무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았죠. 무시하네. 이 양반이 아직도 자기가 뭔 줄 아나 봐. 또 다른 수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무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징벌을 받으니까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장무현은 맨 뒤에 섰습니다. 순서를 기다렸죠. 차례가 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어요. 교도관이 급식판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 몇 마리.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장무현은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먹고 싶었죠. 하지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덩치 큰 수감자였어요.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죠. 야, 장무현. 오늘 반찬 괜찮아 보이네? 장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죠.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네. 귀머거리야? 아니요. 아니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반찬 내놓을래? 아니면 맞을래? 장무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 도시락을 빼앗고 협박하고 때렸던 일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장무현은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건넸습니다. 김치와 멸치를 모두요. 남은 건 밥과 찌개뿐이었어요. 잘했어. 내일도 기대할게. 덩치 큰 수감자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무현은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이게 바로 업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했던 일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였어요. 오전 9시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장무현은 공장동으로 배치됐어요. 봉투 접는 일이었죠. 하루에 1000개를 접어야 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놀렸죠. 장무현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접는 방법을 배웠지만 손이 서툴렀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야, 장무현. 너 너무 느린데? 우리 조 실적 떨어지잖아. 옆자리 수감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는 무슨. 제대로 하든가. 장무현은 더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니 실수가 났어요. 봉투가 찢어졌죠. 이 사람이 진짜. 옆자리 수감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장무현의 머리를 탁 쳤어요. 제대로 해. 장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봉투를 집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식당으로 갔어요. 또 줄을 섰고 또 배식을 받았죠. 이번에는 다른 수감자가 다가왔습니다. 야, 사장님. 오늘 반찬 뭐야? 김치하고 계란찜이요. 오, 계란찜?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 줘. 하지만은 무슨. 줘. 장무현은 또 반찬을 내줬습니다. 이제 밥만 남았어요. 김치도 없이 밥만 먹었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익숙하지 않은 노동 때문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회색 천장,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요. 화려했던 과거를요. 대표 자리, 고급차, 비싼 양복, 호화로운 집,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이 좁은 독방과 회색 수의와 하루 세끼의 형편없는 밥. 그게 전부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죠. 저녁 6시 또 식당에 갔습니다. 또 줄을 섰고 또 배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다가왔죠. 사장님, 오늘도 반찬 좀. 장무현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건넸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 수감자가 그의 밥그릇까지 집어갔어요. 야, 이것도 줘. 그건 제 밥인데요. 그래서 사장님 배 안 고파? 주변 수감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장무현은 빈 급식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뭐해? 빨리 치워.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장무현은 빈 급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독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청솔 중학교 1학년 5반. 자신이 최성훈이의 도시락을 빼앗아 머리에 엎었던 그날. 성훈이가 울던 모습, 다른 아이들이 떨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무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이 좁은 독방 안에서 그의 말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죠.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어둠이 독방을 가득 채웠죠. 장무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약자가 누구인지를요.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평생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괴롭혀야만 자신을 느낄 수 있었던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가 남긴 상처들, 그가 저지른 범죄들,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죠. 장무현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중학교 시절 꿈이었어요. 자신이 작고 약한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고 누군가 큰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만해. 제발. 꿈속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악몽이었죠. 하지만 깨어난 현실도 악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은 독방이었고, 여전히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갇혀 있었죠. 장무현은 창살 너머로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닿지 않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야, 내가 옳았어. 정의는 필요해. 그리고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교도소의 아침은 또 시작됐습니다. 기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장무현은 천천히 일어나 또 하루를 준비했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수천 개의 날들도 그는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요. 2026년 5월 20일 서울 남부교도소 면회실. 진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있었고 그 너머로 빈 의자가 보였어요. 3개월 전 장무현의 변호인을 통해 면회 요청이 왔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오늘 이렇게 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장무현이 들어왔어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4개월 만에 본 장무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장무현은 진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진수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둘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벽이 있었죠. 오랜만이야.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응, 오랜만이야. 장무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면회 요청을 받고 고민했어.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무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참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 진수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잘 못 지내. 당연하지. 장무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야. 매일매일이 고통이야. 하지만 그게 맞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어요. 진수야, 나 정말 미안해. 장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에도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성훈이한테, 진우한테, 모두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아. 아무것도 안 달라져. 내가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장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남들을 괴롭힌 건 내가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이야. 집이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먼저 때린 거야. 먼저 괴롭힌 거지. 진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무현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 회사 경영하면서도 늘 불안했어.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법을 어겼어.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다 무너졌잖아. 그래, 다 무너졌어. 장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진짜 가치가 뭔지. 뭔데? 사람이야. 사람을 존중하는 것. 법을 지키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장무현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그걸 알고 살았어. 어려웠던 중학교 시절에도, 경찰이 되어서도 너는 늘 옳은 길을 걸었어. 나는 틀린 길만 걸었고.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장무현의 진심 어린 사과였죠. 무현아.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했어. 40년 동안 미워했어. 중학교 때 당한 일들이 트라우마가 됐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지. 장무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 뭐? 장무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경찰로 만들었어.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야.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너는 벌을 받아야 하고 지금 받고 있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진수야. 미워하는 건 나를 아프게 할 뿐이야. 40년 동안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 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는 내 죗값을 치르고 있어. 법이 정한 대로. 그걸로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아. 장무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면회실에 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슬픔이었죠. 무연아,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변해. 진심으로 뉘우쳐.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제대로 살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장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노력할게. 정말 노력할게. 나가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하고 제대로 살게. 그래, 그렇게 해.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어요. 진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는 나를 용서해.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 무거운 단어를요. 용서는 내가 나한테 받을 게 아니야. 내가 너 자신한테 받아야 해. 장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진수야. 장무현이 불렀습니다. 진수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맙고 미안해. 평생 잊지 않을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교도소를 나서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5월의 햇살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진수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실록이 우거진 거리가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진수는 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33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 끝났어.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한결 가벼워 보였죠.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 진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1985년 졸업 사진이었죠. 까까머리를 한 소년들이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뒷줄 구석, 불안한 눈빛의 작은 소년. 자신이었어요. 진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과거를 닫는 거였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평화로웠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어, 진수야.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진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5살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난 자유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수는 마침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